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세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수출 입국의 기치 아래 종합무역상사들의 활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시에는 젊은이들의 취업 희망 1순위로 꼽힐 만큼 인기도 많았고 근무했던 분들의 자부심도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의 어떤 직접 수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역할이 감소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좀 멀어졌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종합상사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종합상사들의 동향과 이슈, 투자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홍콩 연결해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보험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세증권 리서치센터의 권혜순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연하셨죠? 예, 처음 출연해서 많이 예, 떨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 방송 마지막 방송인데 어떻게 또 네. 처음 출연하신 분하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처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합상사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변화라는 게 결국 대기업 집단으로 좀 인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련된 배경이 네. 향후 종합상사들의 어떤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종합상사에 대해서 히스토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한국 수출액 중에서 7대, 국내 7대 종합상사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이제 한국 수출액의 46%,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던 종합상사들의 그 수출 비중이 2005년에는 5%까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네, 종합상사들의 위상이 2000년 전으로 얼마나 급격히 하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종합상사들이 설립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종합상사들은 이제 일본 종합상사의 성공을 본따서 1975년 종합상사 육성 방안법에 의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종합상사들의 자격 요건은 기업의 수출액이 국가 총상품 수출액 중에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던 수출 진흥 정책에 힘입어서 종합상사들은 덩치를 키우기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1999년 대우 사태를 시작으로 2000년대 쌍용그룹 해체, 2002년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재벌그룹이 해체되는 와중에 종합상사들이 계열사에서 분리가 되거나 해외 네, 자회사들이 잠재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실을 꾀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 지사와 인력 등을 대폭 축소시키고 소극적 경영을 지속을 함으로써 중장기 비전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이 됩니다. 네. 게다가 그 많은 기업들이 직수출로 선진 시장에 진출하면서 종합 상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추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 네. 2005년 전후로 종합상사들이 자원개발이라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잠재적인 부실을 청산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성 달성이라는 난간에 봉착한 대기업 집단의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우 인터내셔널 국내 최고의 종합상사는 2010년 11월에 포스코에 인수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 현대종합상사는 2010년 초에 현대중공업에 인수가 되었고 구쌍용 지금의 그 GS 글로벌은 2009년 9월에 국내 그 GS 칼텍스의 모기업인 주 GS에 인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LG상사는 계열사와 그린에너지 사업이라는 그 탄소 배출권 사업에 같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SK네트워크스도 SK그룹 내에서 중국 시장 진출과 자원개발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그룹 내에서 위상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 세 개 업체가 정말 대기업 집단이 다 인수가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과연 이제 대기업 집단의 종합상사들이 인수가 되면서 네. 과연 이 종합상사들과 대기업 집단과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상사들이 그럼 대기업을 왜 인수가 됐냐? 대기업들이 이제 종합상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의 한계에 부딪힌 대그룹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선봉장 역할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침체 후에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 중이고요. 향후 세계 경제가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제3국가들이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래서 이제 국내 대기업 집단들이 이머징 마켓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동지역의 수년간 경험을 축적한 종합상사들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집단 내에서 수익 창출원의 수직 결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원 개발을 통해서 업스트림의 수익을 확보를 하고 네. 계열사들이 제조한 그 제조품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종합상사가 해외 회사들한테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종합상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분산된 수익 창출원의 집중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는 좀 아직까지는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상사들의 이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와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제조업 문화의 융화를 통해서 기업 문화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종합상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로는 이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시기에 내실화를 깨한다는 명목 하에서 그 진행된 해외 거래선 정리 및 지원 축소와 경영 전략의 일관성 부재로 그 상사 부분의 성장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됨으로써 이제 일관되고 안정적인 경영 전략에 근거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둘째로는 신규 트레이딩 물량이 확보가 되었고 계열사들과 함께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원을 창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종합상사들의 밸류 체인에 기반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실적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종합상사들에 대한 재평가를 정당화시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종합 상사와 그 대기업 집단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져서 네, 이런 일을 그렇습니다. 인수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거네요. 네. 네. 그 이제 지금 말씀에 몇 가지 뭐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종합 상사들의 이제 위상이 뭐 변화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 집단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런 그 대기업 집단의 여러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좀 발생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먼저 이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네. 일본의 제1의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코퍼레이션입니다. 네네. 미쓰비시는 이제 일본 종합상사는 우리나라 상사들보다 한 50년 이상 더 빨리 그 밸류에이션 체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미쓰비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이제 홀세일러, 도매상한테 직접 납품을 해주는 그런 중간 트레이딩 역할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모델이 이제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스트림에서 자원을 확보를 해서 이제 메이커들, 제조업체들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모든 제품들을 유통시키는 모든 과정의 밸류체인에 속속들이 기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도매상뿐만 아니라 소매 업체들까지도 다 유통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위상이 강화되었고 우리나라 종합상사들도 이러한 모델로 나갈 것으로 보고 실제로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전 과정에 거쳐서 관여를 다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라는 것이 과거에는 다품목 트레이딩 기업에서 현재는 이제 다양한 미래 성장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네.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국내 종합 상사들과 대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과 그 국내 철강 제1위 철강 제조업체인 포스코와의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기업 집단과 종합 상사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조합을 포스코와 대우 인터내셔널 조합이 상당히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언뜻 봐서는 좀 잘 매치가 안 되는데요. 네,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철강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철강 수출 부분에서 국내 종합 상사 중 가장 최고의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포스코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 해외 일간 제철소 건설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같은 지역에서 지금 영업망을 상당히 잘 구축해 놓은 회사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포스코와 대우 인터내셔널 모두 이제 자원 개발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 사업에서 이제 일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계열사가 포스코 계열사입니다.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뭐 IT, 화학, 건설 모든 철강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막상 그냥 회사 명만 봐서는 좀 매치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보니까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요. 포스코가 지난 올해 초에 발표한 2020 비전에서 2020년까지 그룹사 매출액 20조를 달성하고 네. 그중에서 철강을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 매출액을 120조 달성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그동안 포스코의 해외 수출량의 50% 이상이 상사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 지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네. 계열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을 통한 포스코의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011년 포스코 수출액의 거의 한 40% 정도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수출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을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대우 인터내셔널 실적 추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3년간 매년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의 철강 수출액은 1조 원씩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보시게 될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중공업 간의 조합입니다. 네. 이는 그 현대종합상사의 경우는 국내 1위 선박 건조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성과로는 선박 건조 능력이 미비하여서 현재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던 현대종합상사의 청도조선소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수출 증가에 따른 그런 현대종합상사의 화학 부분 수출 성장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의 이머징 마켓 내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 올게나이징 경험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네. 또한 자원개발 부분에서도 이제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중공업 동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강산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가 각각 1.5%, 0.5% 지분 투자를 함께 하였습니다. 네. 그 지금 가장 큰 이제 현대종합상사와 대우 인터내셔널의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 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도 이제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일본 지진을 비롯해서 뭐 큰 이슈들이 생기면서 조금 주춤했던 원자재 가격들이 뭐 상승하는 뭐 그런 추세인데 이런 트렌드가 종합 상사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최근처럼 이제 자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고 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은 종합상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합상사들의 자원개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종합상사들은 지금 석유나 가스, 특히 광물 자원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해 있는 지역도 이제 자원개발 초기에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CIS 지역으로 에너지 자원개발에 집중을 했지만 네, 네, 지금은 광물 자원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상당히 폭넓히면서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지역으로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브라질 철강석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LG상사도 미국 로즈몬드 등에 동강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011년에 저희가 세전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늘색 부분이 자원개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익 비중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LG상사를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상당히 미미하지만 그러네요. 2013년 정도 되면은 특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 되면서 자원 개발 부분의 이익이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원 개발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세계 전 각국에 정말 많이 네. 하고 뭐 자원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항들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들, 그 시너지 효과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 이제 한 5개 정도의 종업 상사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네. 좀 관심 있게 네. 저희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그런 업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종합상사로서의 그런 취급하고 있는 물량 기준이라든지 금액 기준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이 국내 종합상사 1위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타의 네, 추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뭐 외형 방금 이거 보시다시피 외형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해외 지상망 구축 수준에서도 지금 해외 95개 네트워크망을 확보를 하고 있고 타사들은 한 3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 능력에서도 국내 최고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얀마 가스전이 개발이 되면은 2013년에는 국내 최대 자원개발 회사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 가치가 급증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포스코 수출액 및 수출 증가율 추이와 전망입니다. 네네. 지금 포스코 쪽에서 해외 쪽으로 계속 수출을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의 실적도 이와 따라서 상당히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해본 바로는 대우 인터내셔널 철강 관련 매출액 추이 및 전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조씩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자원 개발 부분에서도 현재는 이제 페루 팔강구라든지 오만, 베트남에서 자원 개발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올해 연말에 호주 나라부리 유연탄에서 이익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강산 이익, 2013년에는 미얀마 가스전 해상 광고에서 이익이 들어오면서 올해 자원 개발에서 350억 정도 이익이 2013년에는 1,75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외에 지금 네. 한 4개 업체 정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네. 4개 업체들도 뭐 전반적으로 뭐 투자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뭐 나쁘진 않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상사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의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이 취급을 하고 있는 이제 기계 플랜트라든지 그다음 화학 부분에서 지금 빠르게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현대종합상사도 매년 이익 측면에서 20%씩 성장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좀 밝게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 그 무역 상사, 종합 무역 상사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이슈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의 권혜순 연구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홍콩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래셋증권 홍콩법인의 아이반 청 연결해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보험 업종에 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반 청 안녕하십니까? Hello, this is Ivan Chung. I'm responsible for insurance research 안녕하세요. for 저는 Mirae 미래에셋 증권 Securities. 홍콩법인에서 Today 보험 we're 업종의 going to 리서치 talk about 헤드를 맡고 primarily the 있는 life 아이반 insurance 청입니다. sector in the 오늘 Asia 저는 Pacific.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보험 업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Focus primarily on China, 현재 제가 and that's 리서치를 where we spend 맡고 quite a bit 있는 of time on. 지역은 주로 will 중국이며 also, 그 외 아시아 퍼시픽 as an 지역 overview, 전반으로도 cover the, 보험 sector 업종을 on a 분석하고 regional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보험 업종의 단기적인 전망 부탁드립니다. In terms of the short-term outlook, before going into that, 우선 I will start by 단기적인 saying 전망을 first and 말씀드리기 foremost 전에 that the life AP 지역의 insurance 보험 sector 업종은 offers very 매력적인 attractive 투자 기회를 opportunities in Asia 제공한다는 것을 Pacific, 말씀드립니다. in Korea, as well as in China. 제가 이런 The 말씀을 reason 드리는 why I say 것은 that is that economic growth for the AP region 지역의 overall, 경제 on average, 성장률 will continue to 평균치가 be better 선진 than 유럽이나 developed 미국을 Europe, as 상회하는 well as 것이 the 첫 번째 US. That's 이유입니다. the first point.
The second point is that there will be an emerging middle 두 번째 class, 이유는 whose AP need 지역에서 for protection, 인생의 life 힘든 protection, 일에 대비가 필요하고 savings, as well as 저축과 investment, 투자 활동이 is going to 늘어나고 continue. 있는 중산층이 부상하고 있기 In 때문입니다. terms of the short-term outlook, I think 그럼 보험업종의 단기적 the most 전망에 대해 important 말씀드리겠습니다. thing is that, the region AP has 지역에서 가장 emerged 중요한 from the recent 사건은 economic crisis, AP with 국가들이 many, 글로벌 of the countries 금융위기를 now 딛고 reporting pretty healthy, 최근 2, 3년 economic 동안의 growth 경제 over the past 성장률이 couple of years.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Interest rate at the same time have 이와 turned a 동시에 corner, 인하 기조가 after 지속되던 reaching a 금리도 bottom, 최근에는 and in 다시 many markets, 인상되고 including 있습니다. both Korea and China, is 한국이나 trending up. 중국의 금리 This, 인상이 I 그 would 예가 say, 될 is 수 the sort of 있겠습니다. environment that will benefit life 이것은 insurance 보험사들이 companies the most.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시야를 넓게 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전망으로 보면 보험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In terms of changes for the next 5 to 10 years, there are 5 themes I want to cover. The first being very high growth for the sector in the region. We're expecting growth to be double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를 내다보았을 때 부각되는 투자 테마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P 지역 보험업종의 빠른 성장입니다. 현재 AP 지역의 보험업종은 이 지역의 명목 GDP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중국과 인도는 생명보험 시장이 앞으로 20% 가까이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역시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중산층의 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연간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AP 지역의 중산층 인구 수는 1억 1천만 명이며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인생의 힘든 일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때 보험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고객층에 맞는 상품을 찾아내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AP 지역 진출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외국계 보험사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로컬 보험사들의 입지가 강력하고 규제 당국에서 외국계 보험사들의 시장 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나라들은 로컬 업체들의 강력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테마는 보험 판매 채널의 개선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점차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미 일본과 한국에서는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방카슈랑수의 경우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금보다는 보험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보험은 증권 브로커 혹은 직접 판매 등 그 판매 채널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테마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예금, 보험, 투자, 연금, 건강보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특히 연금과 건강보험은 향후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자면 보험사들이 이러한 전략적 제휴 상품들을 통해 앞으로 5년간은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면서 운영 효율 개선, 위험 관리, 투자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보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Just a quick overview of the Chinese life insurance market. One, we're expecting growth to be around 20% over the next few years.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생명보험 시장은 앞으로 수년간 중국 명목 GDP의 2배에 달하는 약 2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끌 요인들은 첫째로는 건전한 경제 성장, 둘째는 중산층의 출현, 셋째는 중국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것,
넷째는 현재 중국에서 생명보험 상품의 보급률이 2.6%로 선진국의 5%나 일본이나 한국의 8에서 9%보다는 크게 낮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판매 채널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연계 판매사들이 주요한 보험 판매 채널이었으며 지난 2, 3년간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보험 상품의 판매 채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보험 상품 역시 매우 종류가 몇 가지로만 집중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익배당 생명보험과 유니버설 생명보험이 신규 상품 판매에서 80에서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3에서 5%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해당 상품들의 이율이 2.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금리가 이미 3%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율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규제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중기적으로 중국 보험 업종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생명보험 업종의 주요 투자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생보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연금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세금 제도를 개혁한다면 앞으로 연금 상품들로 더욱 많은 자금 유입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보험 업종에는 커다란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 외 다른 투자 테마로는 최근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를 통해 일부 생보사들은 다시금 생명보험 판매 채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판매망이 강력하고 생산성이 강력한 기업들이 앞으로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보험 업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ctually, we like almost all of the listed Chinese life insurance companies. Our 현재 topic is 증시에 Ping An, 상장된 중국 생명보험사 대부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핑안입니다. 해당 기업은 생명보험, 부동산, 은행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생명보험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판매망이 매우 강력하고 판매 직원들의 생산성도 우수합니다. 그 외 공격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군들은 앞으로 핑안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외 차이나 라이프 역시 선호하고 있는데 중국 1위 기업으로서 운영 규모가 가장 크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중국 생보사이며 밸류에이션 역시 역사적 수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차이나 퍼시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사업 기반도 크지만 비생명보험 사업 부문 역시 동사의 수익 기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는 AIA를 추천합니다. 아직은 해당 종목을 주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아시아 주요 생명보험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고 최근 홍콩 증시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의 아이반청으로부터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보험업종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는 다음 주부터 더욱 알차고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마켓뷰 역시 오늘까지 63회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4월부터는 화요일에 마켓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좀 더 새로운 그런 진행자와 좀 더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